3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이 너무 장황하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공소장 일본주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참석했습니다. 검찰에선 검사 12명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 숫자입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낭독은 생략하겠다며 단도직입으로 최초 공소장,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서 재판을 진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장시간을 할애해 검찰 공소사실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예를 들자면 공소장 78쪽 봐볼까요? 라며 전교조 법연호조 사건 관련해서 고영한 주심 대법관이 한 행위 내용을 기재했다. 고영한은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되지 않았는데 행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을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었다. 지금 다 한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하기에 부적절한 부분만 들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소된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서 너무 장황하게 불필요하게 기재된 부분,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에 대해 부정적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 공소 제기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입니다. 재판부의 오늘 지적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소장엔 피고인의 범죄 사실만 기재해야 하고 재판부가 예단이나 편견을 갖게 할 다른 서류나 기타 내용을 첨부 인용할 수 없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배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얘기들을 장황하게 너무 많이 적었으니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관계없는 얘기들은 빼고 공소장을 다시 내라는 지적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은 무려 296쪽에 달합니다. 재판부의 공소장 지적 요구에 당황한 검찰은 직권남용은 정확히 설시하지 않으면 왜 범죄가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어떤 직권에 기댔는지, 전후 사정과 동기는 무엇인지 상술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전후 맥락과 사정을 설명하려다 보니 기소 안 된 다른 사람 얘기도 일부 들어갔지만 왜, 어떻게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범죄가 되는지 설명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해명입니다. 재판부의 오늘 공소장 지적을 두고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절차적 하자에 발목을 잡히지 않게 하려는 지적을 빙자한 법원의 배려라는 해석도, 무슨 좋은 일 났다고 뭘 그리 장황하게 길게 썼느냐는 검찰에 대한 타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받은 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쟁점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다음 달 15일로 길게 잡았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피고인으로 세운 사상 초유의 재판,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크든 작든 이런저런 학대나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데요. 이런 경우 범죄 피해자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입니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꼬집거나 머리나 등을 때리는 등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같은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의 폭로로 알려지게 됐고 A씨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문제에 어린이집을 가는 걸 극도로 꺼려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던 김모 씨는 뒤늦게 자신의 아이도 그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상담했습니다. 아동에게 폭행 또는 상해,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에 나선 공단은 A씨를 상대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아이는 등을 맞은 기억 탓에 등이 손에 닿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가 하면 어린이집 차량이나 옮긴 어린이집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은 재판에서 이런 점을 들며 아이가 장래에도 추가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아동과 부모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액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가해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형을 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는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런저런 정황들이 참작돼 형이 지나치게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린이 대상 범죄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남성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 변호사님,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에 대한 영장 청구와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17분경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제 흔히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 서울 동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뭐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짧게 대답만 했고요. 이제 이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가 또는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에 이제 보수 표방하는 단체들이나 유튜버들이 나와서 김은경 씨 죗값을 치르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뭐 죗값을 치르라. 뭐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범죄 사실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의 상임감사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니까 소위 말하는 표적감사를 실시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것, 이게 한 건이고요.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가 이제 임명되도록 유리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결국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을 이제 다른 자원순환 전문 업체의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준 혐의인데 이게 이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김은경 전 장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구체적으로 입장을 얘기한 건 아닌데 대체로 나오는 입장들을 종합해 보면 뭐 문제가 있는 상임감사를 해임한 행위 자체는 인사권의 적당한 행사 아니냐. 그다음에 뭐 청와대나 이런 곳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고 이게 실행됐다면 거꾸로 그 박모 씨가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자리에서 탈락했겠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게 직무집행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라면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쟁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사표를 받아오라고 하거나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 이게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의 것이냐, 아니면 상임감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상임감사를 떨구기 위해서 뭐 표적감사를 한 것이니까 이게 정당한 직무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긴 한데 요즘 한창 논란이 많은데 뭐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뭐 포토라인 이런 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토라인이 원래대로라면 이제 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라인에 서서 네. 또는 뭐 과열된 뭐 보도 경쟁을 좀 막는다 이런 네, 취지인 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대로라면 네. 포토라인에 서서 거기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카메라 후레쉬 세례를 네. 받게 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그냥 죄인으로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 네. 같습니다. 그런데 뭐 공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네. 망신주기나 또는 뭐 아직 유무죄 여부가 확정이 안 된 다투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무조건 네. 막 후레쉬를 터뜨리는 것 이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재판이 진행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입니다. 부장검사는 주진우 부장검사입니다. 여러모로 이름이 귀에 익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이 친청와대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부당하게 꽂아 넣으려 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지시나 외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김 전 장관 수사는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의 관련 의혹 제기와 이를 토대로 한 자유한국당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6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고발 관련한 압수수색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를 상대로 집행된 첫 압수수색의 주인공도 바로 주진우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행된 두 건의 청와대 압수수색 실무 책임자가 모두 주진우 부장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초 자유한국당 검찰 고발 사건들이 통상의 경우처럼 서울중앙지검으로 안 가고 어떻게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주진우 부장검사에게 배당이 된 걸까요? 검찰은 이와 관련 주진우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어서 수사 적임자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주진우 검사는 사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박근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진우 검사는 희대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우병우 수석의 전횡을 몰랐을까요? 아니 그 수족으로 가담하진 않았을까요? 하는 의심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관련해서 주진우 검사와 동명이인인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검사님 청와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박근혜의 칼이 되어 주시느라 우병우 오른팔 하시느라 당신을 우병우 아래서 최순실을 모신 1급 부역자로 두고 기억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에서 최순실을 몰랐다면 바보 멍충이잖아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이고 부역이고를 다 떠나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파견 검사가 정권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청와대를 나와선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진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직전인 2017년 2월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나와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담자 혹은 방관자였다는 의심과 의혹을 받기 충분한 인물을
요직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에 발탁해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한 검찰과 문무일 총장.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쪽에선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가, 다른 쪽에선 현 정권 적폐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하고 끈끈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곪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다. 제 말이 아니고 임은정 부장검사가 얼마 전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입니다. 칼럼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 대상엔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검사들엔 문무일 검찰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출범해 한 달 동안 다양한 진정을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접수 건수가 지난 한 해 인권위에 접수된 스포츠 분야 진정의 4배 이상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의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 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변협은 지난 21일 2019 제2기 비즈니스 앤 리걸 잉글리시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회원은 오는 28일까지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3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